가까이 그쪽, 오세요. 예, 좀 더 그렇게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네, 요 카메라에 잡히는 게 나가는 거고요. 옆으로 가면 되게 흐려져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오셔야, 예,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예. 오셔야. 뭘 한참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냥 하시죠. 예. 여러분 제가 아까 하던 에어컨. 제가 아까 하던 얘기는 우리 문성근 대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치고 돌아가시면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예. 컵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 네네. 맛있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그러면 일단 오셨으니까 네 잠깐만요. 예. 코. 네. 저희 집이 에어컨을 이제 틀었어요. 손님용 에어컨. 네. 좀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 근데 제가 여기 세 번째 오는 것 같아, 그죠? 예. 최다 출연자 아닙니까? 예, 최다 출연자상.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우 문성근님 그리고 국민의 명령 대표이신 문성근님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박수. 예. 반갑습니다. 자, 아프리카 망치부연 방송의 최다 출연자이십니다. 예. 예. 많이 마르셨다고 지금 걱정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지금도 이제 이게 산을 열심히 걷고 왔습니다. 몸이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망가져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늘 다니려면. 그냥 그대로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몇 이제 년에 걸쳐서 어차피 이제 총선 출마 못하니까 앞으로 배우를 해야 되니까 더 몸을 가꿔야죠. 그래야 이제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시민 정치운동 단체 또 후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총선 출마를 못 하십니까? 가까이요, 마이크 가까이. 그 기획단,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논의를 해왔는데 네.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토론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초정파예요.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지향 이돼 초정파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선거구 때문에 양당제가 강제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후보는 될 사람 찍는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더라도 지향은 조금씩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모이려면 초정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시민사회 어른도 찾아뵙고 등등 그랬더니 당신 불출마를 하라. 그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 초정파 운동을 하는데 당신이 복당 출마가 예정돼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양해를 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수도권이라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저 불출마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이다. 부산은 이 특수지역이라서 그게 뭐 거기 출마하는 게 기득권도 아니고 부산 전체의 전략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금 확답을 못 드립니다.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갔는데 이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막판에 양자택일 문성근 선배의 그 출마를 위해서 이 조직이 이용될 수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역지사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 명령 때 제가 하면서 뭐 민주통합당에 들어가서 뭐 지도부에 출마한다든지 총선 나간다든지 이런 건 상상을 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모아내는 것까지가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때도 해놓고 너 출마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그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둘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느 쪽을 하는 게 이 국면에서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가 아니라 이 국면에서 무엇이 최선일까,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생각하다가 이 시민 플랫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시군요. 자, 속상해요. 여러분, 무지하게 속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가 작다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 집이 장비가 후져서 그래.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각자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그래 제가 워낙 커가지고. 저도 크게 할게요 그럼. 예, 조금 큰 소리로.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 문성근 지금 국민의 명령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길 만한 어떤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야당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야당 정치 세력을 만들 거냐. 그걸 고민하면서 망치부인은 2010년부터 하나의 단일 야당을 만들어서 모든 야권 세력을 하나로 뭉치고 그들을 국회로 들여보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늘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010년부터 5년 동안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게 안 돼. 하나의 단일 야당을 만들자고 아무리 외쳐도 그 진보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제1야당은 자기들의 개파의 그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야권이 개혁되려는 어떤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금 국민 70%가 절망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런 상황, 그래 쟤네들한테 스스로 니네들 밥그릇을 고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못 고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라고 고민하던 중에 우리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님이 지금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모든 정당 지지자, 그러니까 이제 뭐 민노당 지지자, 뭐 통진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녹색당 지지자, 새정치연합 지지자, 시민단체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시민 조직으로 묶어내자. 그래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하나의 민주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내년 총선에 어떤 후보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망치부인이 두 번째로 생각했던 만약에 하나의 단일 야당이 안 되면 국민공천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공천심사위원회. 그래서 우리의 민주 세력을 대표할 만한 야당 후보를 우리가 공증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에 흡사한 부분을 이 시민의 날개라는 이 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 시민의 날개라는 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뭐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표님이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질문을 할게요. 네. 일단 그 제목이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진보 지향을 하는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민주 정부가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저쪽 수구 보수 세력에 대비해서 우리가 유일한 강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다수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당이 시민과 손을 잡아야 마땅한데, 그래서 시민의 뜻을 대의해야 마땅한데 우리의 정당 구조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혁신은 혁신대로 가되 시민이 다수가 모여서 그 힘으로 정당과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이루자. 그러고 정당 혁신도 이루어가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후에 세워질 민주정부는 또 소수정파가 될 거잖아요. 국회 소수 의석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굉장히 고달픈 국정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시민과 함께 손잡고 국정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모이는 건데요. 시민이 모이자라고 했을 때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온라인의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모든 독재를 무너뜨린 국민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 스마트폰 안에서 클릭하면서 참여해서 힘을 모아 나가면 일단 쉽게 온라인에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글을 본다든가 하다가 저 사람 좀 만나도 보고 싶고, 그럼 뭐 호프에서 미팅을 해서 오프에서 이렇게 더 친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온에서 더 확대 강화하는 그런 구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를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플랫폼과 홈페이지가 사실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뭐냐면 예컨대 환경운동연합이다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이 홈페이지를 열어서 그 단체가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작은 단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이란 뭐냐면 큰 광장을 만들어서 이 안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뭐 교육운동하는 사람, 탈핵운동하는 사람 등등이 다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큰 광장을 만들자.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탈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메일 기능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캠페인하고 정책 생산하고 뭐 등등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포탈을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런 식의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우에는 98년에 이제 무브온이라는 그 시민 정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오바마가 초재선 되는 걸 보면서 영국 노동당이 배워가서 영국 노동당도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의 해적당이라는 정당, 인터넷 정당인데 그 인터넷 정당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인류 공용재산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번역돼 있는데 그 시스템을 가져가서 그리스의 시리자가 집권을 했고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지금 이제 바르셀로나를 먹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소위 인터넷 정당 형태로 출발한 그런 그 움직임들인데 이게 모두 다 기존 정당 구조에 그 SNS와 인터넷을 붙여서 시민의 참여 통로를 열어서 당세를 강화한 경우들이죠. 유럽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우에는 그런 게 아직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무브온과 오바마와 영국 노동당과 해적당 이 네 개의 모델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국민성에 맞는 형태를 설계해서 지금 모금을 시작한 거죠. 대략 개발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10억 모금이 금방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억이 되면 그러면 일단 캠페인 기능하고 그다음에 우선 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까 급한 게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커뮤니티하고 캠페인 두 개만 먼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5억이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에서 뭐 진실 창고, 수구의 거짓 창고, 역사 창고 이런 그런 미디어 기능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10억까지 다 도달하면 이제 데이터 관리센터까지 이제 붙여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여론조사, 상시적인 여론조사도 되고 빅데이터도 여러 개가 생산되고 그러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개발할 예정으로 지금 모금을 시작했고 조금 전에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 6,500만 원 정도 모금이 돼 있습니다. 좀 기대만큼 안 가고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가급적 빨리 그 목표에게 도달이 돼서 단계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여기까지가 일단 개론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세계가 이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정당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미국, 영국, 독일,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인터넷 정당들이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실제로 집권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인터넷 정당을 만들어내자. 아니 인터넷 정당까지는 아니고 네. 시민 정치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 시민 정치 플랫폼. 그러니까 시민 정치 운동체지 아직 그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뭐죠? 정당하고 시민 정치 운동체 정당은 목표가 집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공직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 정치 운동 단체는 시민의 뜻을 모아서 정치적인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에 지지하는 정당에 협조해서 집권을 도울 수는 있어도 이 그 시민 정치 네트워크 스스로가 정당화돼서 여기서 후보를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브온은 시민 정치 운동 단체고 네. 독일의 해적당 모델은 정당 모델이고 그렇죠. 영국의 그 플랫폼 경우는 영국 노동당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과 힘을 합치고 있는 구조고
각각 다르네요. 네, 달라요. 모델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전에 추진하셨던 건 네. 영국의 노동당식 모델로 아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그런 온오프 인터넷 정당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거는 이제 당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12년 대선 실패 후에 저는 민주통합당이 그 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걸 하자고 계속 거절당했잖아요. 주장을 했잖아요. 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정당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정당 스스로 플랫폼을 소유하고 시민과 손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요, 저 당이. 저건 친노한테 유리해. 이러고 안 해. 예.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너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정당이 그걸 해줬으면 좋겠으나 지금 잘 안 되고 있네. 잘 되길 바라요. 뭐 일부 뭐 앞으로 시도할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근데 정당이 하더라도 우리 경우에는 민주당이 만든 플랫폼에 시민이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있고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이 전체가 모이려면 초종파일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들면 민주당이 거기 참여할 사람은 하시되 시민이 소유한 플랫폼을 별도로 만든다. 당과 완전히 별개로. 그래서 여기서 같이 활동하다가 선거 국면이 됐을 때 이를테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럼 민주당 자봉단으로 가시라. 이거죠. 정의당 자봉단으로 가시라. 그렇게 해서 선거 국면에 협조를 하자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차이 뭔 얘기인지 딱 네, 감이 네, 왔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당이면 자기가 어떤 후보를 정해서 그 후보를 공천하고 그 집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체제지만 이건 어느 정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를 직접 공천하는 게 아니라 네. 각 정당의 후보들 중에 예. 괜찮은 후보를 지원하는. 그렇게 왜냐하면 되겠죠. 각 정당이 사실 우리랑 합치기에는 너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협조가 안 되니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선택하신 방법이겠네요. 아니 차선책이라기보다 제가 민주통합당에 있을 때는 당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거듭 실패를 한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과 별개의 운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특히 왜요? 우리 현실에서는. 왜요? 그러니까 정당은 자체 기득권 때문에 힘을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시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민주 진보 같이 전체적인 지향이다. 그러니까 뭐 복지 정책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환경 정책은 정의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 또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시민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유로움을 충분히 쓸 수 있으려면 어떤 정당에도 예속되거나 그 정당의 산하기구여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도리어 그러니까 각 정당의 성격에 맞게 국민이 주도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기에는 이 형태가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새정치연합이라는 거대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나온 궁여지책이 아니라 도리어 이 온오프 정당이라는 특성이 여러 당의 장점을 맞게 우리가 쓸 환경정책은 녹색당 거 쓰고 그리고 뭐 노동정책은 뭐 노동당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다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른 이 소위 민주 세력 뭐 진보 정당이라든가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그들이 이 모임에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나요?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기획단을 꾸린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 7월 달에 착수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안단이 꾸려지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말쯤부터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 뜻이 막 분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새로운 운동체를 형성하자는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세웅 신부, 김중배 선생, 백기환 선생 등등 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이 허리까지 활동가들이 토론회를 그런 움직임 예비 모임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함세웅 신부를 찾아뵀죠. 찾아뵈서 지금은 이제 이게 민주행동이 됐는데 그때부터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 80년대 운동하던 그 선배 세대가
이제 새롭게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단체를 만든다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7, 80년대는 비밀리에 활동하던 때잖아요. 유신 때고 그러니까 지도부가 비밀리에 회합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상명하복으로 내리꽂으면 밑에 조직원들이 확 따라주는 그런 운동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터넷 나왔고 SNS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상명하복 구조의 운동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시민들이 자신이 그냥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권자로 참여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려면 절대적으로 과거 형태, 오프 형태의 조직체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에다가 광장을 열어서 이 안에 둥지를 트시면 그러면 민주행동도 훨씬 더 활력이 빨리 붙을 것이고 광범위하게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민주행동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이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를 같이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하신 거예요. 합치는 건 아니고 합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날개가 광장, 온라인 광장을 만들잖아요. 커다랗게. 그러면 이 안에 민주행동이 이게 둥지를 트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고리원자력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리원자력 그 회로를 위한 부산 시민들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 네트워크도 이 안에 둥지를 트는 거죠. 그렇게 거기다가 뭐 이럴 때면 조의원 지키기 뭐 등등 요새 막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운동장에 다 같이 둥지를 튼다. 그렇게 되면 이게 흩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음아고라를 쓸 때는 다음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해요. 막 30만 명이 모였죠.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새누리당에 전달하고 나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 30만 명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DB는 다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음 같은 포탈을 온라인 광장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30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 DB가 그냥 여기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운동 또 비슷한 운동 등등이 벌어질 때 이게 누적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힘을 빨리 모을 수 있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브온이 맨 처음에 98년에 만들어진 거는 그 인터넷이 그 전에 뭐 천리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98년에 구글이 인터넷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오프에서 시민단체들이나 시민정치운동 풀뿌리들이 막 있었는데 인터넷이 확 업그레이드 되니까 무브온이라는 운동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뭐 한 50만 60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바마가 초선될 때 300만 명이었고 재선될 때 700만 명이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인구가 우리의 6배더라고요. 그럼 300만 명이었다면 우린 6분의 1 50만 명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국면에서도 아주 유력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 구성도를 보내드렸는데. 네네. 아, 근데 제가 그거를 여기 띄우지를 띄울 못해요? 수가 없어요. 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시민의 날개라는 홈페이지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갖고 오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 컴퓨터에는 그런 PDF 파일을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네. 안타깝다, 이게. 네. 좀 더 이제 그냥 확대해서. 한번 일단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이제 구조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뭐 이렇게 디자인이 썩 끌리진 않아. 디자인이 썩 끌리진 않지만 굉장히 네. 뭐라 그러나 이 접근성 중심, 가볍고 접근성 중심으로 만드신 거죠.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붙여볼까? 아, 될까? 이제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제가 이제 문성근이 가입했다 쳐요. 그러면 제가 그 앱을 클릭을 하면 첫 화면이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문성근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요게 이제 읽어야 돼. 네, 그러니까 요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이 뜨고 그건 이제 요 아래로 내려가면 요게 이제 재밌죠.
내가 살고 있는 일산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행사, 토론, 강연, 이벤트 이런 것들이 떠요. 오. 그러니까 왜 무슨 저기 내 주변 검색처럼 그렇죠. 내 주변 검색처럼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면 나의 관심사를 좀 보여준 다음에 꼭 챙겨야 될 것들 챙겨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들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요 옆으로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취미 클럽 같은 거에 활동이 뜨죠. 이쪽에 저는 취미가 등산이라서 포털 개념이네. 네, 포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산악회 커뮤니티에 저는 그걸 형성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산악회 뜨는데 제가 오늘 북한산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산도 이 우이동서 들어가고 정릉, 구기동, 그다음에 저 구파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보면 구파발에 오늘 누군가 같이 이게 동아리가 등산하나 몇 시에 집합하나 안내가 뜨죠. 내일 제가 광주에 가면 광주에서 무등산에 혹시 뭐가 있나? 그러면 그럼 거기 같이 가서 그러니까 전국에 가령 내가 산악회다 그러면 각 지역에 우리 조직의 모임이 뜨고 거기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를테면 등산 클럽 경우에는 뭐 사랑님 뭐 누구님 뭐 이러면서 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3040 산악회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못 해요. 그건 배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일상사만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산악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민주진보 지향이니까 편하게 자기 관심사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의지도 모을 수 있고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산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얘기하면 거기서 왕따 당하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말없이 따라다녀야 됐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 조직에 그냥 오면 정치적인 입장이 맞는 사람들과 산악회 갈 수 있다. 뭐 이런 자전거도 탈 수 있겠죠. 그렇죠.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각각 취미별로 모일 수가 있다. 그 이제 지금 무브원도 보면 그 선거 국면에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선거가 끝나면 한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왜 들어올 것이냐, 뭐 때문에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의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배가 저렇게 100만씩 들어가는 게 재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게임 요소, 재미 요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놀다가 보니까 조금씩 참여 정도가 깊어지는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재미 요소를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고민들을 그러니까 일단 딱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포털이야, 포털. 네, 그렇다고 봐야죠. 포털 같은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방에 매일 새벽에 와서 작업하는 애들이 뭐 하나 했더니 네이버 댓글 달던 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 포털에 들어가면 그런 요원들이 작업해 놓은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됐던 거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서 아무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 편의 성이라고 구축해봐도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네들이 장사해 먹고.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리의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고 잘하면 나중에 어떤 무슨 제가 꿈꾸는 조합운동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가능하죠. 것까지도 충분히 그걸 가능하죠. 고민할 수 있는 지금 거예요. 그 정말 그 이거 시기가 언제일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새 그 배달 앱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심할 때 15%까지 수수료를 뗀대요. 그러니까 못 살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어려운 음식점이.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관악구 중심으로 해서 무료 앱을 한번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수료 없는 걸 만들었는데 유지비가 안 돼서 닫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 50만 100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의미한 앱을 살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국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께는 수수료 안 나가고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는 그런 그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수의 힘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농민들이 뭐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다. 그렇죠. 그런 게 여기에 올라오면 이제 이런 장터 그렇죠. 기능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데. 그렇죠. 다 그렇다. 개별적인 작은 업장에서. 예, 외롭고 그렇죠. 뭐 해봐야 소용없고 그런데 여기서 그야말로 다수가 모이면 훨씬 더 발현력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저 주제 넘은 얘기죠. 노동운동하는 분들께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기능 그런 것도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죠. 네. 이런 이야기를 제안했을 때 네. 소위 노동조합,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든가 또는 정의당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그 사실은 요번에 그 민주노총이나 뭐 전교조나 전교협이나 이런데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정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너무 큰 조직과 같이 하다 보면 그래 우리가 민노총에서 돈을 모아줄게 10억 좋아. 우리 그냥 순식간에 결의하면 모을 수 있어. 모으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큰 조직 저는 일부러 연락을 안 드린 상태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힘을 못 받네. 근데 알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뭐냐면 예. 미국의 무브원 경우는 클린턴을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화당의 음모였다 뭐 등등 많이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이렇게 몇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조그맣게 이제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거기는 IT 업계가 몽땅 다 민주당 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천문학적인 부자들이잖아요. 그냥 만들어줘. 영국노동당은 당이 만들어. 근데 우리는 IT 업계에서 정말 이게 나라가 이 꼬라지 이러면 안 되라고 아예 이제 정경련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 쪽에 돈을 대고 만약에 와서 개발하는데 뭐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집권 갖고 안 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적은 IT 업계나 이런 데서 못 올 것이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료 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돈을 모아줄 수도 없고 무료 봉사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미 시민이 모으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야말로 시민의 뜻과 그다음에 운영진이 그 뜻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는 그거를 하려면 개미 시민이 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난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기로 한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노총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시민들, 자발적인 시민들을 먼저 모으겠다. 그런 취지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고민되는 건 뭐냐면 내년에 이제 총선이잖아요.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 조직이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가지려면 진보 정당도 이 조직의 주장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텐데 현재 그런 게 지금 안 보인다. 네, 그 정당들에서는 이제 뭐 이런 걸 한다. 그럼 뭐 민주당 이중대 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에서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치 쪽에서는 다 쟤네들은 저쪽에 유리한 짓을 하려고 그럴 거야라는 생각을 미리 해요. 그렇죠. 그게 늘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분들은 이거 민주당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노에게 유리한 거 아니야? 어제 어떤 현역 의원한테 되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초정파라는 것의 성격, 그 다음에 큰 조직체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주섬주섬 연락을 드렸어요. 제안자로. 그래서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하고 강기갑 선생하고가 제안자로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진보정당 쪽으로 그렇게 들어와 계시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최태욱 교수는 동의했어요. 좋다, 이거 필요하다. 그런데 혁신이 들어가 버리셨고, 그래서 뭐 이건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한상진 교수하고 강준만 교수를 접촉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풀뿌리를 강화해야 된다. 또는 인터넷 시대에 SNS 시대에 왜 SNS를 정치와 행정에 활용하지 않느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면 정파고 뭐고 그동안에 뭐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연락드렸어요. 그랬는데 강준만 한상진 교수는 아예 대답도 없고 메일을 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시고 강준만 교수는 요즘 낙담이 심하신가 봐요. 오래 활동하시면서 그 전부터 만나 뵀었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요즘 많다. 그래서 어떤 정치 운동도 안 하겠다 이렇게 그 대답을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이나 등등을 다 관계하지 않고 이 그 SNS 시대에 시민 참여형 시민 정치 운동, 시민 참여형 정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께 일단 연락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현재 강기갑 전 의원이랑 진중권 교수는 함께하기로 동의한 거예요. 예, 제안단에 들어와 계세요. 뭐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 또 뭐 김진애 전 의원, 한홍구 교수님, 네, 전우영 교수, 네, 이순원 소설가, 이순원, 네, 안도연 시인, 뭐 박재동 화백, 네, 백무연 화백, 유시춘 선생. 유시춘 선생은 누구시죠? 소설 쓰시는 유시민 씨 누님. 그분 엄청난 활동가십니다. 그분 등등 그래서 김중배 선생, 그다음에 문국주 이제 카톨릭 쪽 시민운동 하셨던 분 등등 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다. 네, 같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안자로 활동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뭔가 감이 오죠? 예. 지금 계속 망치 부인이 집요하게 묻는 건 과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보 세력 누가 들어줄 거냐, 누가 지금 같이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은 건데 드디어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뭔가 땡겨. 그죠?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탁현민 씨랑 정지영 정지영 감독 있고 탁현민 씨도 있고요. 정지영 감독, 탁현민 씨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탁현민 교수는 뭐 약간 좀 망설이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요. 일단 동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다 뭐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관심 보이고 있는데까지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로 좀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이제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노사모 운동 우리 문성근 선배님 주도하셨던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그 2010년에 돌아온 문성근 국민의 명령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선거 운동하면서 시민 무슨 참여 모임이 있었어요. 시민 캠프라고 불렀죠. 시민 캠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저기가 있었죠. 국민 TV. 물론 이제 국민 TV는 미디어 노동조합이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어떤 국민들이 뭔가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뜻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으쌰으쌰 해서 이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또 얼마 전에 민주행동 이런 것도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 막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막 넣어. 그리고 뭔가 한 건 딱 한 다음에 조용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선거 하나 끝나면 발기발기 찢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내부에서 온갖 쌈박질하면서 추태를 부르다가 망하는 거야.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걸 하자고 그래도 사실 저부터가 딱 망설여지는 게 막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모였는데 이게 달라. 그리고 막 돈 들여서 같이 했는데 이게 막 망해버리면 이것도 어떡하나.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내년 총선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 집권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40년만 하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바탕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딱 답을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되는 게 바로 이 그동안의 실패의 경험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노사모 운동부터 시작해 노사모는 많이 수출이 됐어요. 사실은 그거 따라 배운 데 많거든요. 그게 무보원 아니에요? 무보는 노사모보다 2년 먼저 생겼고. 그래요? 먼저 생겼어요. 노사모가 2000년에 생겼고 유럽 쪽에는 하워드 딘이나 이런 쪽은 이제 자기에 맞는 그 노사모 운동 같은 거를 벌렸었죠. 근데 전 노사모를 보고 무보원을 만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그 자발적인 시민 정치 운동은 늘 인간 중심이었어요.
노무현, 뭐 유시민, 뭐 낙곰수 등등 해서 이렇게 모였다가 그 인간의 부침 또는 상황, 정치 상황에 따라서 같이 동력이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의제와 정책으로까지 업그레이드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거기서 딱 멎었죠. 단기적 목적으로만 움직이고 그 뒤에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가지 못했다. 아니,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었으니까. 사람의 모임 중심? 사람 중심.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을 중심으로. 그래. 유시민을 중심으로, 낙검수를 중심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로는 국민의 명령과 이제 국민 TV가 어떻게 보자면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근데 국민의 명령 경우는 그 온오프가 결합된 정당으로 혁신돼야 통합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건데 통합만 되고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오프가 결합된 요거를 못 만들어낸 채로 반만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 명령을 반추하면서 너무 제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동력이 붙을 때 이 온라인 광장을 만들었어야 되는구나. 만들어서 여기 100만이 모인 상태에서 통합을 했더라면 그때 국민명령 이런 사이트가 별로 없었던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갖고 있었던 거죠.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오프가 결합된 이런 형태의 정당이면 통합이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통합까지 갔으니까 그럼 통합된 정당에서 그걸 하리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그게 정파별 유불리에 빠지면서 그냥 확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통합만 되고 껍데기만 남은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운동에 부족했던 점을 지금 채워보자 이건데 그런데 저 역시 그러니까 자신 있느냐 없느냐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 TV 경우는 뭐 그 내부 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복잡한데 너무나 안타깝고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내주셨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논외로 쳐야죠. 그건 한 이제 언론 운동으로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그곳에서 비슷한 게 취미잖아요. 그런 곳까지 되는데 그다음에 의제까지 갔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 그러면 활동가들이 계시잖아요. 최열 의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있고 그 아래 8만 명 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8만 명 회원은 돈을 내면서 내가 바쁜데 너희들 좋은 일 해.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좋은 일 해줘. 그러고 활동가들에게 맡기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게 이분 구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 내는 사람이 활동가인 조직체란 말이죠. 지금 SNS 시대에는. 노사모나 뭐 미권스나 다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사랑에서 그걸 더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건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인류 정치사의 변화에서 그냥 진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본으로 보여줬고 유럽 정치가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정당은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이 이걸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리한 점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부호는 물론 IT 업계가 다 민주당 지향이라서 그쪽 뭐 편안하게 활동을 했는데 알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린 국정원 알바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 정보계통에서 일하는 인력이 5만 명이래요. 전체가. 그러니까 5만 명이 월급 받으면서 지난번에 국방부도 했으니까 선거 개입을 그럼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파괴 공작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 무본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제안한 분들이 운영진이 돼가지고 그 운영진을 이렇게 보강을 하죠.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운영진이 점점 많아져야 되죠. 그런데 이 운영진에 대해서 운영 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맡겨달라. 이거 운영진을 믿고 맡겨달라. 이게 큰 방향으로 갈 테니 믿고 맡겨달라는 구조가 아니면 존속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은 위계 체제가 있어서 정당 소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무본 같이 그냥 시민 주도일 경우에 이게 회원 모두 다가 n분의 1로 이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취미 팬클럽 현상을 넘어선 이건 안 해봤다. 의제별 모임은 안 해봤다는 한계. 두 번째는 IT 업계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알바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알바단을 막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실명제와 익명제를 섞어서 운영해달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쌈판이.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쌈을 붙이는 거거든요. 네. 알바단이. 이간질을 해서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윗이나 페북에서 민주 진영의 후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가 갖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미친 짓이거든. 물론 상대방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우수하다, 더 경쟁력 있다, 이걸 설득하려다 보면 남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정말 필요 없는 토론이거든. 그건 17년 봄에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놓고 의도적으로 이 파괴 공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데 여긴 노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번 사실 지금 뭐 국민 TV도 사실 몇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금 막 분란 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실명과 비실명을 이제 혼용을 한다, 이제 그건 많이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글을 쓰려면 실명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눈팅까지는 비실명으로 얼마든지 하시라. 쓰는 거는 실명인데 실명은 운영진은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거는 의도적인 이간질이다라는 판단을 운영진에게 맡겨주라. 그래서 간단하게 해우소행 한두 번 하다가 정확하게 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바가 아닌데 내가 토론하다 보니까 좀 지나쳐서 억울한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진수될 때 회원 가입 안에 왜 이제 동의합니다 있죠. 그 안에 그걸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몇 개 사이트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운영진의 횡포다. 그게 참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운영진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 호불호를 갖고 이랬을 때 자기의 의견에 안 맞으면 강퇴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오유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운영진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게끔 그래서 회원들에게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운영진에게 맡겨주십시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까지 많은 사이트들이 그 운영진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사실은 다수를 몰아내고 그 다수가 이제 떠나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이렇게 찬반을 누르는, 그래서 어떤 그지 같은 글이 있더라도 그 글에 회원들이 찬반을 눌러서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게 도리어 더 나은 거 아닐까. 네, 그 부분은 이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큰 윤곽에서 이 부분이 고민이고 어떻게 할 거냐, 비실명, 실명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논의가 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접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만족스러운 동의가 될 수 있는 운영 세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다수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선배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되게 빈틈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로만 했을 때보다 오늘 어떤 홈페이지에 그림을 갖고 오셔가지고 어떤 시연을 해주시니까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건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의 조직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을 결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노사모를 한번 하셨었고, 그러니까 온라인 중심, 그 다음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사람 중심.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더해져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이 세 번째 도전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언뜻 듣기에는 빈틈이 좀 많이 보여요. 한마디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구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발전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온라인상에서 후루룩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네, 그걸 국민의 명령에서 사람으로 모였는데 그게 온라인 힘으로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번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매번 실패하면서 왜 똑같은 짓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해마다 농사를 짓잖아요. 해마다 어떤 결실을 가져온다라면 제가 볼 때 이게 뭐 이번에 저는 이걸로 40년간 완벽한 조직이라는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서 이게 점차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다. 빈틈이 많다는 건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냐. 왠지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시기 전에는 네. 왠지 또 뭐 돈 모아서 하자고 그래놓고 이거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도 들고 이제까지 몇 번이야. 또 돈 모으자 그래갖고 돈 모아서 해줬다가 사람들이 또 흩어지고 뭐 운영진의 횡포니 뭐니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왠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빈틈이 많기 때문에 어디로 발전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고 또 이건 완성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는 거다. 2002년에 노사모가 있었다면 2010년에 국민의 명령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시민의 날개라는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는 건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제안하고 참가자들을 주인으로 세우겠다는 확실한 약속만 해준다면 이 그 소위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좀 유지해서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경험. 그리고 이 조직은 계속해서 조직의 형태나 고민들이 성장해 간다는 느낌을 전 좀 받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선배님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신지. 그간의 그 시민 참여,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 안에 안착시킬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그 노력들이 거듭 실패해온 과정이었다. 2000년 이후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진성당원제로 해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명령 경우에는 시민에게 입당을 강제하지 말고 지지자도 당원에 비해서 차등화된 의결권을 주는 온오프 결합 구조로 가자. 이렇게 제안했던 건데 당이 폐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이게 그 시민이 그 시민 주도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치 정당 혁신을 이제 노력해 보자. 이제 이런 세 번째 제안인 거죠. 저로서도 이게 마지막 제안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더 이상 아무리 상상해도 이거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그렇죠. 것.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이 이미 시도해서 성공시키고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만 우리가 좀 더 나쁜 환경 속에 있다. 알바단이라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더 어려운 싸움이긴 하나 이미 시도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현재로서는 가장 괜찮은 시민참여형 모델이다라는 면에서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망치 부인도 그러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 정권 교체 미치겠으니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를 기획하고 고민하면서 뭐였냐면 당장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실제로는 이미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체제의 정상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류가 대의제도를 만들어냈는데 대의제도가 이제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보완해야 되는 시점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이 뭐 대전환 이런 그 이제 그 화두를 제시하고 계신데 그 안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혁신의 방향이 그 직접 민주주의 제도 구현이냐 아니면 좀 더 나은 대의 제도 수립이냐 이거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동의를 하지만 그 두 가지를 굳이 뭐 구분하지 말고 중기 장기 목표로 가져가야 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복을 그러니까 시민 주권을 행사하는 이제 그 시대로 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실패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언젠가는 꼭 누군가 성공시켜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까지 연구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누군가 이어가십시오라고 하고 저는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에너지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숨이 차긴 해요. 지금 당장 내년 총선, 내후년 그 대선 이때 실패한다면 이 나라 앞날이 너무나 깜깜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2억 원 모였을 때 캠페인과 조직 커뮤니티를 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5억이 모이면 이제 미디어의 우리 진실 창고 뭐 수구 거짓 창고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 SNS 전사단이 붙어가지고 확 퍼날르고 등등 하자면 이런 건데 요 2억에 요걸 만들자는 얘기는 총선에 당장 필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면서 모인 분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누적이 돼서 사람들이 부산에 이를테면 5만 명이 5만 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부산에 이렇게 서로 확인해서 외롭지 않고 우리가 모이면 힘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선거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1차 모금 목표인 거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총선은 어떻게 보자면 후보의 개인기잖아요. 지역에서 얼마나 스킨십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대선 국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그 전선 싸움이 될 텐데 저쪽은 너무 준비가 완벽해요. 엄청난 예. 물량과 영국 노동당이 오바마를 배웠다는 거는 다른 거 아니고 시민 참여의 힘이라는 거를 확인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캠프 쪽에서는 거의 미국 전 국민의 DB를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투표 성향까지 분석을 해서 움직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전 국민의 DB를 모을 수 없어요. 불법에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해킹은 논양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해킹사를 사잖아 쟤네들은. 그래서 통신 3사와 그다음에 카드 몇 개, 백화점 몇 개, 그다음에 교보 문고 종로서적 없어졌나요? 알라딘 문고 등등 해서 몇 가지 큰 것만 DB를 탁 털면요. 이거 오바마가 갖고 있었던 DB보다 훨씬 더 상세한 DB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국정원이 그걸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했겠죠. 쟤네들이 2012년에 대선을 할 때 그 짓을 했어요. 쟤네들은 때려 죽여도 정권 안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쟤네들은 완벽하게 전 국민의 DB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지자도 안 모아. 지지자가 35만 명이 앞으로도 계속 투표할게요라고 얘기한 35만 명 DB가 실종됐대. 이러고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당 스스로는 정치인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뭐 다수로 뭐 선출이 됐고 임기가 있으면 그걸 보장해 주는 것. 초등학교에 반장 뽑아서 인정해 주는 것. 요 정도의 소양만이라도 일단 좀 갖췄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지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이 힘을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파를 떠나서 좀 고민을 해봐 주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당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구조니까 초정파로 모일 수밖에 없다. 이게 시민으로서는 정치권에게 너희들 정치인의 소양을 좀 갖춰주라. 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받아들일 거냐 마냐면 그들의 알 거니까 우리는 이것이 모여야 50만 100만이 모여야 우리가 정당권에 대해 너희들 이렇게 좀 바뀌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 그때는 만약에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시민들이 나를 안 도와주겠다. 나를 떨구려고 하는 건 불법이지만 적어도 나를 안 도와주겠네. 이런 불안감이라도 있어야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30만 명이 서명하고 그냥 집에 가서 소주 마시면 정치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실패할 것이라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하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사실 그래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문성근 선배가 혼자서 문성근 대표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뭐 그냥 지금 제안자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가려고 의지를 갖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 조직을 운영했던 소위 그 운영진의 횡포라는 그 운영진의 문제냐? 전 아니라고 봐요.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떠나버린 사람들. 이제까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에이, 국민명령 뭐 마음에 안 들어. 몇몇 운영진이 다 해먹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아이, 노사모 마음에 안 들어. 새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버렸던 거. 그게 이제까지 많은 실패를 가져왔던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우리는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닥쳐오는 그 미래는 엄청난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회다. 우리가 내년 총선 실패하고 후년 대선 실패하면 이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제도권 정당에서는 그걸 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사실 우리는 지난번 총선을 미건수로 치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십몇만 명만 모여도 뭔가 흐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50만 명이 모이고 50만 명이 모여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50만 명이 80살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서 잘못된 건 고쳐가는 거죠. 뭔가 구멍이 나면 땜빵하고 뭔가 필요하면 또 하나 더 짓고 이래가면서 이걸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소위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 사실 50만이 모여서 적극적 활동하는 조직이 있다면 어떤 정당도 감히 우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추구했던 게 민주주의 2.0, 직접 민주정치를 추구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못하신 부분,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아서 결국 저들이 지배한 온라인 사회에 우리들의 인터넷 진지를 만들 가능성을 주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 두 분의 유지를 받아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소위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얘는 X를 긋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다음에서 다음 아고라를 장악하고 다음 댓글이 우리 편이라고 자족하고 있잖아. 그런데 다음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정부에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음을 통해서 정부로 다 넘어가.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뭘 봤는지 네이버를 통해서 다 넘어가. 그럴 때 우리가 우리들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 이게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노사모도 실패했고 국민의 명령도 실패했고 국민TV도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실패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농사였다. 해마다 농사를 지은 거야. 2년짜리 농사, 3년짜리 농사를 지어서 우리는 결과로 경험이라는 것을 결실로 얻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가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그 많은 경험들을 우리 갖고 있다. 경험에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한 발 물러서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빠져버리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데가 없다. 그러니 이번 이 그 시민의 날개라는 게 사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아직 이거구나 라고 감이 안 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적극 참여해서 만들어가면서 완성시켜 나아가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막 태어나는 이 새로운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다. 이 씨를 우리가 뿌려서 이게 정말 좋은 결실이 나올지 나쁜 과일이 열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다라는 좀 신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시민의 날개가 현재 계좌번호가 있던데. 자, 여기서 자 잠깐만요. 일단 얘기하기 전에 네. 저는 이 국민TV 논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게 많은 돈을 냈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헷갈린 거야. 뭐 박원순 시장 선거에 펀드 내면 이런 펀드 같은 데 하면 본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국민TV를 만들 때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저 투자 개념으로 생각한 거야. 원금은 손실 없겠지. 그러면서 돈을 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듣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저는 뭔 생각이냐. 이건 그 투자 아니야. 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그냥 밥값처럼 버스비처럼 지나가는 돈이야. 다시 회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만큼만 내야 돼. 뭐 이거 막 전재산 빚어둬 갖고 낸 다음에 뭐 이자가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알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계좌번호가 농협 356-1049-4662-83 356-1049-4662-83. 자, 요거 게시판에 좀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네. 요 모금 계좌를. 예. 그다음에 또. 외환은행 620-246867-797 620-246867-797 예금주 문성근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다 그 시민의 날개를 치면 그 홈페이지가 뜨입니다. 통통.kr인데 통과 통 사이에 이 하이펀이라고 부르나요? 작대기 옆으로 가는 거 하나가 있어요. 네. 통통.kr 통통.kr. 이 홈페이지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 제안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금에 응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예, 지금 주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좌번호 올라오고 있고요. 최저 금액은 얼마부터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부담 없이 수업료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수업료로 낼 수 있는 만큼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단기 목표가 조직과 캠페인을 기능을 완성하는데 2억이 필요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2억이 언제까지 모여야 됩니까? 개발에 3개월 정도는 걸릴 테니까 네. 지금 모인 금액이 6,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4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네요. 네. 1억 4천. 1억 4천이 1억 모자란 4천. 거죠. 예.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모이면 90, 10일이니까 12월 정도의 진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되면 11월 말에 진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까지는 7, 8월 안에 일단 2억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야 7, 8월까지가. 총선의 기여가 되겠죠. 8월 달까지 2억을 목표로 네, 이제부터 한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만약에 100명이 2억을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씩 하면 10,000명이에요. 10만 원씩 하면 10,000명. 10,000명. 그렇죠. 네. 100만 원씩이면 1,000명이죠. 100만 원씩 하면 1,000명이 이 돈을 만들 수 있다? 아니야. 아니야, 100만 얼마나- 원씩 1,000명이 100만 원씩 내면 1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100만 원 너무 많다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명이 내면 10억이에요. 10만 명이 10만 명이 10,000원씩 내면 10만 명이 10,000원을 내면 10억. 10억. 10,000명이 10만 원씩 내면 10억.
자, 10,000명이 10만 원씩 내면 10억, 10만 명이 10,000원씩 내면 10억. 네.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액은 10억이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저는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나? 있어. 뭔데? 9명을 꼬셔. 9명을 꼬셔서 10,000원씩 같이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담당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이 10만 원씩 내면 10억이라는 거죠. 10,000명이 10만 원씩. 그렇죠. 예. 10,000명이 10만 원씩 내면 10억.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000명이 100만 원씩 내면 10억.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숫자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식이지. 그래서 일단 내가 혼자서 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돈 있는 친구를 꼬셔서 가입시키는 거지. 그동안 우리의 인간관계를 총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제가 볼 때 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느끼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발 물러서서 봤던 이유가 뭐냐. 에이 또 이랬다가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또 이랬다가 그냥 한번 훅 떴다가 내년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도 어렵고 경제 상황도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오늘 마음을 정해서 나는 5만 원! 5만 원을 내가 한번 배팅해 보겠다. 좋습니다. 자, 그럼 나는 5만 원.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얼마 했는지 인증하기야. 자기가 얼마 했는지 인증해서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 물론 이걸 돈을 냈다 그래서 내가 뭐 만나주거나 이런 거 아닌 거 알지? 자, 나는 5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10,000원 낼 수 있는 사람은 10,000원, 5,000원 낼 수 있는 사람은 5,000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5만 원을 같이 내면 나랑 커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뭐 우리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 해킹 증거가 나와도 똥 싸고 앉아있고 정말 이렇게 열이 받잖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뭐 아무거나도 하자.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우리 김대중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3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5만 원 하시는 분들도 일단 중요한 건 내야 돼. 말로만 뭐 1,000만 원 냈다 뻥까지 말고 부담 없는 돈을 다수가 내가 볼 때는 이 돈을 한 사람이 많이 내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내가 혼자서 10만 원 낼 수 있지만 최대한 옆을 설득해서 10명이 10,000원씩 같이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저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내는 거. 이제까지는요. 제가 이제 저도 국민명령 처음에 딱 하다가 뭔가 수상해 이러면서 안 했는데 이번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싶다. 그렇대. 제 남은 생을 걸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이 근사한 플랫폼을 만들어 오셨어. 또 갈구면 다음에 더 발전된 걸 갖고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문성근 선배님이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가 고생시킨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일단은 이 시민의 날개를 한번 달아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뭐 이런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를 그렸을 때 그게 되겠어? 그러면 지금 우린 비행기가 없다. 우리 500년을 내다보자. 500년 뒤에 대한민국이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뿌리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는 금액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내가 1,000원밖에 돈이 없다. 그러면 10만 원을 낼 수 있는 친구를 꼬시면 되는 거야. 99,000원을 낼 친구를 꼬셔서 우리가 이 한구자 10만 원을 한번 책임을 져봅시다. 그래서 한번 10억 만들어 보고 우리는 물론 이 10억의 가치를 원하는 만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가서 뭐 대학 가서 등록금 물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민주주의 학교의 등록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시도해보는 건 어떨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계속 공지사항을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셨는데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뭐 그동안 궁금한 내용을 좀 여쭤볼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 이제 막 하고 돌아다니셨잖아요. 반응은 좀 어떤가요? 잘 모르겠다. 뭐를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짧게 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달라 이런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 그림을 구성도를 보여드리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든 전국 어디든 좀 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갈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게 모임들이 이제 구성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뭐지 뭐 SNS 떠돌고는 있지만 이 오프의 종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서와 그다음에 모금에 응할 수 있는 이 문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오늘 나왔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주문을 해주시면 우송을 해드릴게요. 전국 어디나. 그러니까 어디 매점이든 뭐 친구들 개모임이든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건으로 제안 문건을 이렇게 지금 건네줄 수 홈페이지에서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홈페이지에 제안문이 있고. 통통.kr. 예, 근데 그 제안문이 뭐 지하철 타고 가는 그 얘기인 거죠. 예, 그거. 그게 별 감동이 없던데.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로 안 끌려. 안 땡겨요. 그래서 그 제안문일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다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차라리 내가 산악회나 내가 자전거 모임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럴 때 이런 모임에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다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좌우지간 그 홈페이지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캡처할 수 있으면 그 지금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그 온오프라인 시민의 날개 그 저기 그림 홈페이지 그림 올라온 것들을 이 사진 게시판이나 우리 자유 게시판에 좀 링크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제안문은 별로 안 끌리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 경문이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자 그래서 좀 젊은 감각으로 젊은이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부드럽게 접근하는 걸로. 근데 지하철 없는 동네에 사는 우리 농민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또 나처럼 지하철 타고 출근 안 해. 그럼 이건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사람만한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양한 계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쭉 글을 쓰신 건데 그 제안문 밑에다 계속 덧붙여서 앞으로 시민의 날개에서 꿈꾸는 나의 삶 요런 거 하나 게시판 같은 거 붙여주시면 참가자들이 나는 앞으로 시민의 날개에서 이런 거 하고 싶다. 가령 우리 동네 학부모들이랑 만나서 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이런 아이들 뭐 그 뭐라 그러냐 무슨 학습 이런 거 있잖아.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걸 한번 짜보고 싶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시민의 날개에서 내가 우리 지역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게 뭐다. 체험학습, 체험학습 계획 같은 걸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애들이 체험학습으로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실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국회도 방문해보고 이런 것들을 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해보면 좀 어떠고 해서 되도록이면 참여 중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만들면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할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 제안단이 제안하는 의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써놨을 뿐인데 그게 너무 막연해서 사실 좀 참가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써놨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좀 쉽게 그렇죠. 좀 이렇게 짧은 글을 좀 만들어서 짧게 뭐 그렇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요 그 게시판에다 하나를 덧붙여서 그 시민의 날개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내가 꿈꾸는 시민의 날개 이런 걸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금방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 꿈을 만들어가는 거. 물론 내가 썼다고 해서 내대로 되는 건 아니야. 박근혜를 물러나고 내가 대통령 되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적인 이야기를 써서 꿈을 좀 만들어가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사람, 오프라인에 강자가 있어. 그렇죠. 온라인에 강자가 있고 이 둘이 안 어울려. 온라인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온라인에서 막 글 쓰는 사람이랑 오프라인을 주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셨나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온오프가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온에서 이제 지나치게 길게 토론하더라도 만나서 한두 마디에 이렇게 금방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오프와 온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에서 그 형성되고
온에서 형성돼서 오프에서 친밀도를 스킨십을 하고 거기서 이 어떻게 온에서 더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래서 온에서 확대되는 이런 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제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파괴 공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짜 절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잡아. 그러니까 이 프락치가 항상 있어. 아니 연구를 많이 하고 최근에 그 진짜 알바를 했던 사람이 소설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5명, 다섯 명이 이렇게 작당을 하면 못 깰 사이트가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쇠고기 촛불 때 그 아이들 그 뭐지 유모차 부대 그거를 깬 경험담을 소설에다 담아놓은 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썼대. 그래서 나도 지금 그걸 구해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왜 그 노조 파괴 공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리전이죠. 그 우리 온라인 활동을 깨는 것도 굉장히 고도로 진화를 했어요. 저쪽이. 파괴 공작. 그래서 이거 막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죠. 이게 그 이를테면 그 오유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근데 그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간질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거의 우리 쪽 그 온라인 활동가들 사이에 대대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너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저명한 지식인 예술가 뭐 등등 이런 사람도 막 그 이간질에 놀아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럼 막 경악스러워요. 왜 이러나. 아니 저도 지금 요 며칠 동안 막 그 무슨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무시하는데 이게 3번 듣고 5번 들으면 사실로 들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 다양한, 처음엔 차단을 했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 전에 밑밥을 쫙 깔아놓고 들어오면 그게 사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고도의 이간질 전술이구나.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총선 앞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 이간 세력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심리전으로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거든요. 진짜 감정을 건드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거고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자꾸 선거로 수렴될 수밖에 없지만 평소에 이게 힘을 키워나가면서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치면 어떻게든 단일 후보가 만들어져야 되고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고 당선되고 개짓하면 계속 경고를 하다가 다음에 또 그 공천 못 받게 하고. 근데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 뭐 이 지역에서 한 조그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 매치 있는데 거기서 갈등 그 지역에서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대선 후보급을 놓고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간질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17년에 국민 100%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50% 국민 참여 경선이었고요. 2007년 때 100% 모바일 경선이었고요. 2012년도 100% 시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이었어요. 그러면 그거 역진 못해요. 그럼 17년에도 또 100% 국민이 결정할 거거든요. 지금 백날 그렇게 욕해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냥 다 각자 잘하기를 응원하고 그 능력을 보이고 그 누적돼서 17년 봄에
그때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에서는 대선 후보 얘기하면 강태예요. 아, 그래요? 우리 방은 어느 후보는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뭐 박원순이 해야지 문재인은 안 돼. 혹은 문재인이 해야지 박원순 안 돼. 이러면 둘 다 불래.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년 총선 때까지 대선 후보에 대한 언급을 일절 금지시켰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대통령으로 대찬성. 이러면 얘는 이제 아웃되는 거야. 앞으로 이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대선 후보 논의는 이 17년, 16년까지, 16년 총선 끝날 때까지는 절대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일부러 그걸로 작전 피는 거야. 그래서 지지자별로 분열시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방에선 일찍이 블랙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봤지? 이게 망치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제 아신 거야. 네, 노하우로. 예, 아니, 방은, 예, 국민의 명령 때도 이게 계속 그런 자정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예. 통합하자는 얘기인데 왜 자꾸 싸우냐 이러지 마라. 예, 여기서 예, 딴 데 가서 싸워라 막 이러고. 예. 지지 후보별로 그리고 그게 필요해요. 절대 자기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가능하지만 우리 내부 후보에 대한 비판은 안 된다. 그런 것도 기능으로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가령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를 쓰는 건 좋다. 그러나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은 안 된다. 그거를 해야,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그 둘 중에 누가 이기든 앙금이 안 생겨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나쁘다. 제가 해봐서 알고요. 그리고 감옥도 가봤기 때문에. 쟤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이게 합쳐지진 않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 칭찬은 되지만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건 하지 말자.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하더라. 내가 몸으로 깨달은 거야. 아무리 저놈이 진짜 수준 이하일지라도 그 상대방을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도리어 우리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미건스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그거였잖아요. 운영진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또 나중에 공조 폭파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운영진이든 대표든 되면 절대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없다. 그것도 우리가 운영 원칙으로 좀 삼아야 되고,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틀림없이 있어. 반드시 왜 사이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오는 있어요. 사람이 모인다 싶으면 오는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있죠. 예. 항상 오는 그 사기꾼. 그러면 저는요, 이 그 시민들에게 그 1000명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추첨으로 뽑을 거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1000명의 신청자를 받아. 그 중에서 랜덤으로 고르는 거죠. 네. 그래서 12명의 배심원 제도를 두고 그 12명 앞에서만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민 12명이 이 사람은 강퇴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강퇴시킨다든가. 그리고 이거는 항상 정해진 게 아니라 랜덤으로 뽑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뭐 살아난 사람이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면 다시 그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참여자들이 결정해서 이 조직을 망치는 사람들을 스스로 이렇게 자정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네, 그건 여러 가지 검토할게요, 진짜.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운영진의 횡포다, 운영진의 편애다, 이게 차별이잖아요. 그 차별이 생기면 조직이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참여자들의 결정으로 그 판단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문 대표님이 저는 마지막 5번, 4번 이거 말고 다른 건 절대 안 한다는 약속. 다른 거 뭐요? 가령 이거 실패했다고 다른 거 또 하지 않겠다. 이건 마지막 시도예요. 네.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아요.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우리는 문성근 선수가 여기서 우리를 버리고 나가면 삽을 사러 갈 거야. 삽을 사서 묻어버릴 거야. 아니, 만들어 놓고 떠난 적 없는데, 국민의 명령도 네. 그 온오프 결합 정당으로 아직도 혁신돼야 통합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거부했잖아요. 통진당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소통합밖에 안 되는 거였고, 그럼 소통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의 합의문에 온오프 결합 국민참여형 정당을 건설한다라고 합의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 운동이 거기까지 성공을 한 거죠. 다만 당내에서 실천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결국 바깥에서 만들어서 조직화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거였죠. 조직화된 그러니까 바깥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반은 성공한 거였어요. 거기까지 간 거는 저는 사실 그래요. 성과예요. 예,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합쳐서 민주통합당까지 갔기 때문에 지난 12년 총대선 국면을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건 성과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때 미진했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거고 이거 실패하면 더 이상 우선 생물학적 나이도 문제지만 더 없어요 방법이. 이미 세계 각국이 다 실험하고 있는 건데 뭐. 자, 들으셨죠? 네.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거 안 한대. 그러니까 이번 판에 우리도 마지막으로 한번 끼워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믿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그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린 여기에 뼈를 묻어야 돼. 여기 우리 80살까지 가는 거야. 앞으로 40년 동안 이 조직을 어떻게든 키워나가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물론 뭐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장수 집안이야. 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그때 또 뭔가 배울 수 있으니 지금은 일단 갈 때다. 지금은 다시 깃발을 세울 때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네. 저도 이제까지 사실은 이제 이 문성근 선배님을 모실 걸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또 몇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면 어떡하나, 이거 고민이 되게 많이 됐는데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실패의 경험들, 그러니까 실수의 경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판에는 지난번보단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왠지 이게 문성근 선배의 마법인 것 같아. 안 만나면 내가 딱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만나면 이게 거절이 안 되는 거 있잖아 왜. 아니 근데 목숨 걸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남은 생을 걸 거예요. 여기 빨리 가서 말씀드려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예. 지난번에 원래 약속했어요. 네. 전화 통화하기로 했는데 원세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까먹은 거야. 인터뷰 전화하는 놓친 거를. 게 문성근 대표였어. 이 바쁜 분을 대기시켜놓고 내가 까먹은 거야. 기다리다 안 와가지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어머! 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전화로 한번 간 보고, 왜냐면 내가 만나면 거절을 못할 것 같아서 전화로 간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날라 했는데 내가 인터뷰를 잊어버린 것도 하늘의 뜻이야. 그래서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 네,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좋은 그 결론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게 시작이라,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개발 기획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 윤곽 잡았고 이제 네. 아주 디테일은 그 개발하면서 짜야 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큰 방향만 나온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목만 설정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이것저것 만들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는데 내가 이때 국민 TV에서 딱 사람들 보니까 그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어. 그게 왜 그 아주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 너무나 그 꼬투리 잡으면서 일단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100%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는 뭔가 고치고 싶은 거 한 개가 보이면 9개 칭찬하고 1개 고치라고 얘기하기. 그 이 시민의 날개가 만들어지면, 자, 내가 고치고 싶은 게 하나가 보였어. 이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우선 9개 칭찬을 먼저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시민 날개 이게 좋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들고 이거 괜찮다. 9개 칭찬하고 10번째로 고칠 거 이야기하기.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 사이트가 망해.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등에 여러분 거칠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싸. 예. 자, 그래서 우리 시민의 날개 문성근 대표가 또 제안하고 이 그 온오프 광장?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 그래서 온오프 민주시민의 모임을 만들기로 시작했는데 아직 구성원이 얼마 안 돼. 이럴 때 빨리 가서 자리 잡아야 돼. 그거 알지? 자, 여러분 아직 많이 안 모였어. 10,000명 모인 다음에 들어가면 관심도 없어. 아직 얼마 없을 때 우리가 가서 딱 깃발 꽂아야 돼. 여기 우리 자리! 그래야지 좀 그게 알지?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 통통
통통.kr. 네, 맞습니다. 통통.kr이고요. 시민의 날개라고 검색하면 그 뜬답니다. 근데 예,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 따따따 아니야? 그 따따따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http 해갖고 통통.kr. 예.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중간에 붙으면 안 돼. 그 시민의 날개에 들어가서 계좌번호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우리가 참가하는 건 뭐 이번에 시민의 날개에 내 인생을 걸겠으면서 집 팔아서 넣고 그러면 안 돼. 뭐 딸 시집 보낼 돈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그냥 없어도 되는 돈. 내일 내가 냉면을 먹으려면 오늘 5,000원을 내가 뿌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 무리하게 돈 넣어놓고 물어내라. 뭐 배로 갚아라. 이러면서 진상짓 하지 말자. 예? 예, 우리 다짐하는 거야.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그리고 나 혼자서 100만 원 내는 것보다 100사람을 모아 10,000원씩 내게 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 모임을 한번 잘 키워가 보자. 예, 이런 얘기하면 지난번에 민주행동에 돈 내놔서 냈는데 아무 연락도 없더만. 저 욕 먹고 있어요. 그래요? 민주행동에서? 그 민주행동에다가 돈 10만 원 냈는데 아무 연락도 없더라. 그런 불만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나한테도 연락이 없어. 님한테만 연락 안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연락이 없는 거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리고 그 민주행동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예,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라. 내 돈 먹고 떨어질 거냐? 돈으로 내놔라가 아니라 행동을 해라. 민주행동이 뭐냐? 행동하는 거 아니냐? 문성근 선수는 우리가 지금 이제 포로로 잡았어. 딴 거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 시민의 날개에 인생을 바치기로 했어. 우리의 노예야. 그러니까 우리 문성근 선배한테, 문성근 선수에게 그 시민의 날개 똑바로 하자. 예. 그리고 그 망치 부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얘기 꼭 하셔야 돼요. 예. 나는 이거 날 강퇴시키면 고소할 거야. 날 강퇴시키면 고소할 거고, 나는 이 시민의 날개를 일단 40년 동안 관심 갖고 지켜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장기적으로 이 시민의 날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아니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시민의 날개를 우리의 자식으로 낳는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또 농부가 자기 작물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시민의 날개는 우리의 자식 혹은 우리의 씨앗이고 작물이다. 그러니 얘가 잘못되면 우리 탓이야. 이게 잘못되면 우리 탓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잘 키워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결실을, 그래서 우리 40년 뒤에는 우리 이 후손들에게 엄마가 시민의 날개 초대 멤버야, 아빠가 시민의 날개 초대 멤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네. 그 다른 데 가서 했던 좋은 말씀 있으면 우리 시청자들께도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미국의 무브원이 지금 18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 탄핵도 방어해냈고, 그다음에 부시의 횡포도 많이 저항을 했고, 또 오바마의 초재선도 성공시키고 아주 성공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우리도 그 18년이 아니라 40년 집권이 목표니까 계속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이 연락을 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분야 전문가다, 이런 분야. 근데 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라. 이래서 그러면 이제 개발팀들과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러면서 서로 힘을 합치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제안문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나 그 사무실에 그 홈페이지에 연락하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눠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초기다 보니까 활동가 분들이 좀 부족한데요. 웹 디자인이나 또 촬영 편집 요런 쪽에 이제 좀 전문인이 계시면 아직까지는 모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초기 단계라서 뭐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생활임금 수준에서 그 활동비를 보장할 테니까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든 찾아뵙겠습니다. 어디든 이 궁금한, 아직도 뭐 미심쩍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어디든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 지금 이거 뭐지? 이걸 뭐라고 그러지?
리본? 아니 이건 뭐라 그러지? 이 노란 리본. 노란 리본 제작소 뭐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분들이 야 뭐 와서 얘기해 뭐 이래서 제가 광화문에 가기로 했거든요. 밤에? 밤 9시에? 그런 식으로도 아주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일을 성공시켜서 훨훨 날아서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정말 멋들어진 국가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뭐 직접 사갖고 오신 음료수를 이거 드시면서 제가 다 먹었어요.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개성공단 상회 옷이에요. 아 이 옷이 개성공단에 그 입주한 업체들이 좀 보여주세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점을 만들었어. 이게 와이셔츠도 이것도 다 그 개성공단에서 만든 거예요. 11만 2천 원, 요건 2만 5천 원.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는데요? 요 안국동에 종로경찰서 바로 길 건너에 골목이 있고 네. 거기 한 30m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름이 뭔데? 개성공단 상회. 개성공단 상회. 네, 개성공단 상회. 예. 자 지금 여러분은 망치부인 방송 초유의 패션쇼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 문성근 모델이 입고 계신 이 옷은 개성공단 상회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의가 11만 2천 원. 와이셔츠가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자 위치는 종로경찰서 바로 맞은편 골목 30m. 30m. 오른쪽 개성공단 상해에서 즉시 구입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마감 임박이에요. 예. 자, 근데 옷이 되게 디자인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좋고. 근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면, 네. 개성공단에 지금 업체가 130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130개나 돼요? 네, 130개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의 10분의 1도 아직 안 됐는데 130개인데 이게 대부분 OEM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북쪽의 임금은 1년에 1억 불 정도 줘요. 900억 정도 줘요. 그러고 그동안 거기서 생산해오는 제품이 5억 불이라고 얘기해 왔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1억 불 주고 5억 불 갖고 왔으니까 이게 포옥이 아니냐. 그냥 이렇게 나도 선거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개성공단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공개했어요. 뭐냐면 그거는 임가공 단가입니다. 5억 불. 그건 뭐냐면 옷을 만든다 그러면 원가를 예를 들면 삼성물산에서 받았어. 옷감을. 디자인도 다 받았고. 그러면 그걸 트럭에다 싣고 가서 개성에서 재봉틀을 해서 갖다 주는 데까지의 비용, 임가공. 임금과 가공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불은 삼성에 갖다 주는 게 5억 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최종 시가는 어떻게 되느냐? 시판가는 그랬더니 아무리 적게 받아도 30억 불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을 주고 3조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북한 개성공단에서요? 개성공단에서 매년.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저 김진양 박사가 저 오마이나 프레시나 이런 기고한 거나 강연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왜 무식해서 몰랐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OEM만 한 거는 이제 받아다가 박음질에서 갖다 준 것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품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네, 개성공단을 선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판매하면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입주업체들 중에서 한 10몇 개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개성공단 상회야. 이 협동조합 판매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한 회사 10몇 개가 물건을 이제 거기서 매점에다 갖다 파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30억 불에 팔리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똑같은 품질이지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팔 때 30만 원짜리인데 지금 그렇지, 10만 원을 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거구만. 그러니까 30억 불에 납품하지 않고 15억 불에 팔면은 반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개성공단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개성공단이 얼마나 효과적인 공단이냐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걸 선전하려고 이제 그런 상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재가 뭐냐고 궁금해하시는데. 소재는 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소재가 면 75%, 그다음에 예.
겉감이 면 75%래요. 그럼 나머지가 뭔지를 모르겠네. 그럼 뭐라고 써 있겠지. 예, 예. 뭐, 내나 예, 면하고 그다음에 폴리에스터. 예. 안감은 폴리에스터이고 겉감은 면 75%인데 마 느낌이 나요. 진짜. 면인데 마 느낌이 나서 그리고 옷이 이렇게 굉장히 촉 떨어지는 게 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내가 진짜 가서 진짜 놀랐는데 캐시미어 100% 반코트 어머, 그게 얼마예요? 30만 원, 29만 5천 원인가 그래. 캐시미어 100%가 29만 5천 원. 네, 그러니까 그게 백화점에서 보통 60만 원, 55만 원, 6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더 비싼 것도 있죠. 아, 그건 뭐 100만 원 아니 그 저 이건희 씨가 입는 건 1000만 예, 원이고. 예, 예. 그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런 이제 정장 양복 이런 콤비, 그다음에 찢어진 진, 그다음에 와이셔츠 뭐 그다음 등산복, 네이, 기능성 네이 등등 남녀 다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걸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백화점에서 판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국내에서 소비되는 의류의 몇 퍼센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3분의 1 이상이 개성공단 제품이에요. 아니 어쩐지 그 우리 조카 손주가 태어나서 누가 선물했는데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질이 소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싸겠다 했더니 개성공단 거라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상해 가면 특별히 싼 거예요. 반값인 거고 똑같은 게 백화점에서 그냥 저 3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좋은 생활 정보. 예. 그러면 이 개성공단 상해가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어요? 종로에? 예, 종로에 하나 있고 마산인가에 하나 있고 뭐 그래요. 예, 이제 이게 그 안국동에 있는 게 본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분점을 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리고 있는지. 제가 거의 홍보대사요. 거의 마음속에. 예. 마음속. 마음속에 내가 거기 직접 이름을 걸면 그 사람들 좀 핍박받아서 안 되지. 그 괜히 또 우리 방송에서 홍보했다고 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 개성공단의 의미,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요. 예, 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예 개성공단 상회에서 나온 11만 2천 원, 예 그다음에 2만 5천 원, 굉장히 이 와이셔츠도 질감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인터넷 그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 그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시민의 날개 준비는 그 임시 집행위원장인데 집행위원장 지금 모시려고 그러고 있고요. 예, 저는 예, 이제 예.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냥 제안자 중에 1인인 거죠. 나중에 운영진에는 관여하겠습니다. 홍보위원? 시민의 날개 홍보위원? 임시 홍보위원? 정도 되는 예, 배우 문성근 씨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이요. 한 번 와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또 오셔서 예.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음번에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2억이 모이면 다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2억이 모금되면 다시 오시고 우리가 2억에 한 그러면 번씩 개발 관계자를 같이 올게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일단 1차 목표 2억을 빨리 모아놓고 2억 모으면 모시기. 네. 다음에 또 5억 모으고 모시기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엔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우리 방송에 좀 참가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가 한 번 듣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돌아가면서 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것보다 신뢰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만남을 또 약속하면서 자 오늘 이제 문성근 선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박수. 예.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자, 오늘은 이 노래를 거의 끝부분에 틀어드리는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예. 자, 오늘 시민의 날개, 예. 시민의 날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오늘 듣고, 이게 좀,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다른 데서 들을 때보다 좀 이해가 되더라. 그런 게 있으세요? 예.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얘기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 방송에서 들으면서 좀 설명이 좀 됐습니까? 예. 현재는 일단 후원하고, 예, 현재는 일단 10,000원씩이라도 같이 후원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지켜내는 것 같아요. 좀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까지 우리 인터넷에서 뭘 만들면 한 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가. 그래갖고 우리가 질질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어. 이게 막 싸질러 놓은 조직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우리 내 생의 마지막 조직, 우리 시민의 날개를 우리 생의 마지막 조직으로 삼자고, 예, 우리 생의 마지막 조직으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 마지막이다. 내가 여기에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신랑이 왼수 같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연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번 이 시민의 날개를, 예,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예,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는 맨날 주둥이로만 해. 이게 야부리만 풀었어. 근데 정말 그 문성근 선배님께서는, 예, 문성근 선생님이죠. 문성근 대표님께서는 정말 노구를 이끌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예, 이번엔 내가 국민명령은 그때 처음이라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어. 이번은 아니야. 이번에는 시민의 날개는 난 여기에 내 노후를 묻겠어. 나 여기에 내 평생을, 남은 생을 걸 거야. 남은 생을 걸 거라서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난 이 안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가. 날 강퇴시키면 고소할 거야. 이 시민의 날개에서 나를 강퇴시키면 나는 고소할 거야. 그래서 한번 요거 해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민주행동 뭔가 안 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불만 많으신데요. 아니, 민주행동이 뭐 따로 있어?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 민주행동 전화했던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좀 하자 얘기를 하세요. 시민의 날개 같이 하자라는 얘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5만원 묻었어요. 예. 이건 버리는 마음으로 내야 돼. 이게 국민TV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박원순 펀드, 뭐 유시민 펀드, 이런 선거 펀드는 본금을 돌려주는 거야, 원금을. 근데 국민TV는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초기 그 투자 비용인데, 이거는 수익을 주는 게 아니었어. 근데 수익을 주거나 원금은 보전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돈 내놔라 이래갖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 날개는 돌려주는 돈 아닙니다. 이건 한 번 내면 별풍선과 같은 거야. 내가 별풍선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줘? 안 돌려줘. 절대 안 돌려주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시민의 날개에 여러분이 보내신 돈은, 예, 절대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지 않을 돈만큼, 돌려받지 않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내는 거야.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2억이 되면 오기로 했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죠? 우리가 빨리 2억을 채우고 다시 문성근 선배를 부르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문성근 선생을 언제 부를 수 있는지 날마다 모금액 좀 올려줘봐. 이 시민의 날개에 대해서 모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리고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하고 후, 예, 전하고 후 그 모금액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이제부터 일수놀이 하듯이 찍는 거야. 얼마 늘어났나. 얼마 늘어났는지 날마다 좀 이제 찍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고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뭐. 예. 자, 지금 6,706만원. 그러면 아까 6,600에서 뭐 몇십만 원 들어간 거네? 6,700, 51,000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뭐라 그러나, 즉시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즉시 반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어느 만큼 모아졌는지, 매일 밤 12시에 얼마였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알려줘,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약속 받았잖아. 2억 채우면, 다시 부르는 걸로. 네. 자,
아, 내가 5만 원 넣으면 7천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방송 빨리 끝내고 5만 원 넣을게요. 자, 오늘 아까 하던 이야기 이 국정원 해킹 문제예요.